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현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쓴 거는, 이제 하반기, 지금 현재 촬영하는 시점이 6월 16일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좀 지나면 7월 들어가고, 7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하반기 임용을 준비하는 그 스케줄에 있어서 하반기라고 하는데, 바로 이 하반기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건지 이 하반기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실 이제 하반기 학습 전략은 반드시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제각기 그동안 공부해 왔던 어떤 그 과정이라든가 시간이 전부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각자 처한 상황이나 위치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부를 뭐 오래 했었건 아니면은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건 아니면 이제 간혹 그런 분도 계세요. 갑자기 뒤늦게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한번 시험을 쳐볼까? 근데 사실 이전까지 공부도 안 했고 근데 이제 앞으로 한 4, 5개월 정도 요 정도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상황들 다 다르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험에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국 뭘 먼저 보셔야 되냐면 우리 임용 시험 문제가 어떻게 혹은 어디서 나오는가를 일단 아셔야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들 정리하고 공부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저는 항상 우리 임용 시험 문제는 크게 두 파트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우리 이 교육학 시험 문제는 한편은 어떤 게 있냐면 교육학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편은 교육학적인 상황을 주면서 뭔가 응용을 해서 답안을 써봐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지식 문제, 응용 문제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려요. 매해마다 이 두 가지 영역의 문제가 항상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다만 비중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해마다, 그러니까 어느 해는 지식을 왕창 물어보고 응용해서 답을 써야 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아주 비중이 작은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해는 지식과 응용을 묻는 게 한 5대5 비중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해는 이제 응용이 이제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어떨 때였냐면 이제 과거 코로나 시절에, 그때는 지식적인 걸 묻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상황을 주고 그거에 따라 이게 답을 이제 맥락에 맞게 써내는 그 응용 부분을 좀 더 비중 있게 많이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가 좀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매해마다 비중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짐작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뭐 올해는 지식과 응용을 묻는 문제가 뭐 5대5로 나올 거냐, 아니면 뭐 지식이 많이 나올 거냐, 응용이 많이 나올 거냐, 이걸 우리가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두 가지 파트로 해가지고 비중의 차이는 나지만 어쨌든 그 두 가지를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두 파트를 다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식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응용과 관련해서 뭐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 초부터 뭐 1월부터 혹은 이제 뭐 작년부터 본인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봤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든가, 그동안 공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다든가, 아니면 시작은 일찍 하긴 했는데 이제 그동안 너무 전공이나 이런 것들 막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교육학 같은 거 좀 소홀히 했다거나 뭐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요 시점 되면은 슬슬 교육학에 대한 불안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전에 상반기 때 충분히 많이 시간을 쏟아서 교육학을 많이 정리를 해두셨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이렇게 7월 되고 8월 되고 하면 이제 점점점 시험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교육학에 대한 불안, 이제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런 것들 많이 준비를 안 했는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안과 고민 뭐 이런 것들이 밀려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현재 이 시점에서 지식을 묻는 문제, 응용을 묻는 문제 두 가지 다 내가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식과 관련해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식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응용적인 부분을 묻는 문제가 있는데, 지식과 관련한 부분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요 시점이 만약에 1월이다 이러면은 저는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결국 이 우리가 교육학 논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볼 때 가장 두렵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실제 교육학에 출제되는 영역은 굉장히 넓은데 그 안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특별히 어디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일부분만 공부를 했다가 막상 그 해의 시험장 가서 그 해의 시험 문제를 봤더니 내가 선택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전혀 안 나왔다. 혹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분에서 더 많이 나왔다.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낭패를 보기 십상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시점이 1월 초라고 한다면 저는 선택과 집중하지 마세요. 그 교육학 내용들 충분히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드려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럴 시기는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최소한의 노력 혹은 최소한의 분량을 갖고 어떻게 하면 최대의 효과를 얻을 것인가, 지금 이거를 굉장히 많이 찾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선택과 집중을 하냐면, 저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영역을 이제 선택하고 집중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원래 교육학, 우리가 출제가 되는 범위는 교육학 이 영역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과목으로 봤을 때 한 12과목 정도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상담심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세하게 분류하면 한 12과목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12과목 우리가 정리를 할 수도 없고 그럴 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지금부터 이 하반기에는. 그래서 주로 4가지 영역에 이제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서 집중을 하셔라.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4가지 영역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육 행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 그 다음에 교수 학습,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교육 평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효율성을 만약에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가장 좀 적게 공부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 4영역만 일단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좀 여유가 있으면 그 외에 나머지 영역을 보시는 거고, 근데 분명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여유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하반기에 조금 공부를 할까 이러면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4영역 중심으로 좀 교육학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게 그게 가장 효율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4, 5년 동안은 주로 교육학 이 논술 문제가 저 4가지 영역에서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항상 저 네 가지 영역에서만 교육학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다 이렇게 우리가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교육과정 평가원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학생들의 예상을 좀 벗어나서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이런 것들 고민을 하는 게 교육과정 평가원이기 때문에 그동안 4, 5년 동안 저렇게 네 영역 중심으로 출제를 했지만 또 모르죠. 올해나 내년이나 어느 해 갑자기 우리 수험생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저 외에 나머지 기타 영역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동안의 확률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저 네 가지 영역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은 좀 축소해서 공부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것보다는 요 네 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 네 가지 영역을 공부를 하시되 저 네 가지 영역을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경향 시험을 보면 특징이 기존에 물어봤던 거를 또 물어보긴 하는데 기존에 물어봤던 걸 그냥 그대로 재탕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존에 물어봤던 이론 안에서도 깊숙한 거, 과거에 안 물어봤던 거 이걸 좀 물어보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즉 타일러는 논술형으로 벌써 한 2번 정도 물어봤는데 작년에 물어보면서 기존에 전혀 안 물어봤던 목표 걸음체를 물어봤다든가 그 다음에 중고참조평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미 한 3번 정도 물어봤는데 논술형으로 또 작년에 물어보면서 과거에는 전혀 안 물어봤던 그 중고참조 평가의 준거를 설정하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다든가 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문제 출제의 추세는 과거의 것을 반복해서 물어보되 좀 더 그 안에서 사이드에 있는 거, 좀 더 깊이 있는 거 이런 걸 물어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 네 가지 중심으로 좀 이제 공부를 하시되 그 안에서는 그래도 좀 꼼꼼히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은 최대한 저 네 가지 영역을 좀 정리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그 하반기 이 공부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응용 파트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응용 파트와 관련된 문제라는 건 뭐냐면 주로 이제 교사들 대화라든가 상황이나 이런 것들 주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예가 뭔지 이 맥락에 따라서 예를 써보라든가 그 근거나 이유를 제시를 해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방안을 이제 만들어 보라든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응용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응용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러니까 지식을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 채점 기준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고 틀리고가 이제 정확하게 정답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대해서 맞고 틀리고 가 분명하게 이렇게 가늠이 되는 것이 지식을 묻는 문제라면 상대적으로 응용 문제는 정답 기준이 그렇게 딱 뚜렷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떤 방안이라든가 예를 들어보라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 방안만이 정답이고 이런 식의 다른 방식의 방안은 정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응용 부분에 관련된 문제는 정답 기준이 그렇게까지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내가 쓸말이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냥 내가 뭐 막 만들어서 이렇게 쓰면서 그러면서 본인도 스스로 이게 과연 정답이 되겠어? 이게 과연 인정받을까? 막 이러면서 쓴 것도 나중에 보면 의외로 인정을 받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응용 부분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뭐라도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꼭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고 혹은 본인이 생각해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도 해도 괜찮습니다.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쓰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라든가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대화의 맥락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좀 그럴듯하게 이제 방안이나 이런 것들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 좀 신경을 쓰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응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이제 필요한 작업은 뭐냐면 어떤 다양한 어떤 교육 상황에 관련해서 다양한 교육 상황과 관련한 이해와 그 다음에 플러스 글쓰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떤 상황과 맥락 대사를 주면서 그에 관련된 방안을 쓰라고 할지는 사실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어떤 분이 문제 출제위원 들어갈지도 모르고요. 그 11월 달에 문제 출제하러 들어가신 그분도 아마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응용과 관련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어디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면, 현재 교육 현장에서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뭔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어떤 교육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좀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그 교육부에서 나오는 잡지가 있어요. 행복한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네이버 이런 데 검색 들어가서 이제 행복한 교육 이렇게 치시면은 그게 나옵니다. 교육부에서 만드는 이제 그 잡지입니다. 그래서 웹진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몇 년 전까지는 그게 이제 월간으로 해서 이제 1월, 1월, 3월 한 달 한 권씩 이게 이제 출간이 됐었는데,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죠. 예, 그래서 재작년부터는 이게 개간지로 바뀌어가지고 1년에 이제 4번 출간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때마다 이제 당시 이제 교육적 이슈가 됐던 것들, 그런 것들을 특별 기사 같은 걸 이렇게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직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본인의 어떤 수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했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기고를 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잡지나 이런 걸 보시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장에서 어떤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어떤 것들이 좀 회자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평소에 좀 그 시간이 있으실 때, 물론 뭐 시간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적어도 체크는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행복한 교육이나 아니면 다양한 교육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비단 우리가 교육학 논술 시험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어디에 더 많이 쓰이냐면 2차 시험 준비에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1차 합격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1차만 합격하고 2차 떨어지면 괜찮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2차까지 최종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1차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1차를 넘어서서 2차도 이제 여러분들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2차 시험에서 뭔가 이제 면접이나 이런 것들 이제 준비하고자 할 때 주로 또 많이 활용을 하는 게 바로 그 잡지거든요. 그래서 요 응용 문제에 관련된 이런 대비는 우리가 교육학 논술에서 내가 이걸 얼마나 잘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작업이 2차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같이 좀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중간중간 틈틈이 그런 이제 그 행복한 교육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좀 어떤 것들이 중요한 주제인가 좀 확인하는 작업 이런 것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7월부터 어쨌든 시험 보기까지는 계속적으로 글을 쓰는 작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든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파트 다 어쨌든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그 시험장 가서 글로 써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교육학적인 지식이 많고 머리에 다 입력이 돼 있다 하더라도 막상 시험날 시험장에 가서 쓰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저는 맨날 우리 수강생 분들에게 교육학 이러이러한 내용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리고 때 안다, 모른다의 기준은 뭐냐면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무리 내가 알아도 써내지 못하면 그건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이 하반기에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글로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요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타고나기를 원래 좀 글재주가 있다든가 뭐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그런 재주가 있거나, 아니면 전공상 그게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국어나 영어 전공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제 글 쓰는 데 관심도 많으시고 그런 작업도 많이 하시고 해서 이제 괜찮은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아는데 안 써진다,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안다는 것과 이거를 글로 써서 표현한다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약간 다른 작업입니다. 안다고 해서 곧장 써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머리로는 다 외우고 아는데도 막상 문장으로 써봐라 하면은 뭔가 이게 문장이 이렇게 딱 매끄럽게 나오질 않고 앞뒤가 나오지 않고 또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다른 작업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과연 제대로 아는 만큼 내가 표현해서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거를 자꾸 써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 특별히 글재주가 있는 분 아니시면은 그래도 좀 최소 한 2달 정도는 꾸준히 이렇게 쓰는 작업을 해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 응용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도 물론 내가 외우고 알고 있는 교육학적 내용을 써야 되지만 응용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 맞춰서 떠오르는 걸 또 내가 이러이런 것도 해결 방안이다라고 또 글을 쓰는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은 주력해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글을 쓰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육학적인 내용 알고 있는 것도 내가 알고는 있는데 과연 써지는지 계속 머릿속을 떠올리고 쓰고 떠올리고 써보고 이 작업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틈틈이 행복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이러이러한 교육적 상황이나 이럴 때 과연 내가 교사로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서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그거에 관련해서 정리를 하거나 글을 쓰는 이런 작업들을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하반기 때는 하반기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쓰고 점검하고 쓰고 점검하고 쓰고 점검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제 거의 공통적인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6월도 지금 6월 15일이 지났으면 이제 거의 6월도 막바지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6월 지나가면 7월이고 7월부터는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요. 뭐 이전에도 우리가 세월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하지만 이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 11월 그러니까 이상하게 6월까지는 약간 천천히 가는 느낌이다가 7월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이 시간이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초조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본인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스스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불안한 시기가 바로 이제 이때부터 불안한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정된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 한정된 시간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하반기 동안 주로 크게 이 2가지 작업을 이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시면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고자 설명을 드린 이제 하반기에 이제 학습 전략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셔서 올해 시험에 모두 다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